혹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가장 따끈따끈한 신규 임용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자, 심평원 취업 토크 심취톡 2부 시작합니다. 와! 이번 시간에는요, 대망의 면접, 자기소개서 그리고 필기시험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직종별로 이 면접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니까 좀 좋더라, 팁까지 한번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나님 저랑 눈이 딱 맞으셨으니까 네, 우리 안나님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심사직을 준비를 했었고요. 우선적으로 인성 면접이 있고 두 번째로 토론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성 면접 안에는 그냥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이제 면접이 있고, 또 추가로 PT라고 이제 보건 이슈나 이제 심기억이라고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이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적고 면접관들 앞에서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안나님의 또 그 안에 그런 꿀팁이 있다면?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PT 쪽인데, 이게 PT가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준비해야 되는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심기억의 경우에는 분량 자체가 7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면접 준비를 하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뭐 땡땡 급여와 땡땡 급여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PT 질문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심기억 자체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의 땡땡에서 정리를 해서 그 700페이지를 다 요약을 했었고요. 면접 스터디 조원들과 공유를 해가지고 정의가 나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 심사평가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재님은요? 예, 저는 전산직 지원자로서 이제 코딩 테스트를 먼저 시험을 치르고 다음으로 이제 직무 및 인성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일단 저는 처음에는 코딩 테스트의 온라인 시험, 전산직 지원자분들은 똑같이 준비하셨을 텐데 이 시험 문제를 위주로 상당히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 때에는 코딩 테스트를 이제 60분간 개발 문제 한 문제, SQL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 코딩 테스트에 대한 코딩 결과지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코딩의 키역자도 몰라가지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들으시는 이 코딩을 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또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승희 연구원님 또 연구직이시잖아요. 우리 승희님은 또 어떤 이 면접 팁이 있는지? 연구직은 이제 필기 합격 이후에 약 열흘가량 이제 영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요. 심평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가지 연구 논문을 주셨어요. 거기서 강점, 제한점, 그리고 본인이 이 연구를 설계했다면 어떤 식으로 설계했을지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다 대답할 수 있도록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다 영어로 하신 거잖아요. 와.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은 그 연구 논문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서 어떤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 그렇게 여러 번 다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NTJ이시죠? ENFJ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제이다운 답변이었어요. 꼼꼼히 읽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정희님. 저 같은 경우엔 행정직이었기 때문에 종합을 해봤을 때 심사직만큼 그런 딥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심기역 똑같이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면접 준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면접 제가 그 사전 질의를 보니까는 면접에 꼭 스터디 필수다 하면서 느낌표가 딱 찍혀 있던데 스터디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저는 면접 스터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편인데요. 저는 저까지 총 4명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면접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님이 3분이 계시고 저 혼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인성이랑 PT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4명이었다 보니까 실제로 남은 3명이 면접관 역할을 하고 한 명이 진짜 지원자처럼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스터디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터디원들에게 뭐 영상 편지 하나 하시죠. 꼭 동기로 붙고 싶었는데
머지않아 다시 들어올 거라고. 너무 슬프죠? 아니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진심이 느껴졌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팁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면접이 또 이렇게 후기도 있지만은 보니까 이 사전 질의에 공통적으로 약간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막 나와서 너무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키워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자, 면접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좋아요. 갑자기 막 생각나는 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죠? 우리 정희님이 또 가장 먼저 또 써주셨는데, 이거 한번. 네, 제 키워드는 PT 꼬리 질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행정직은 심사직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 원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딥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지원자분들도 아마 저랑 답변이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문제가 너무 무난한 거 아닌가 해서 당황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답변들이 사실 새롭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희님의 답변이 빛날 수 있었던 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있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도 우리 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런 꼬리가 들어왔었는데 그 순간엔 당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원에 있었던 기존 업무와 연관을 지어서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을 하시는 와중에 지금 취업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경우야? 겹경사라고 하나요? 이렇게 인턴 경험이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나요? 이번에 같이 붙으신 동기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네. 심사평가원 인턴 했었던 경험이 도움 많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꿀팁입니다. 어서 인턴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 자, 우리 또 승희님. 네, 저는 키워드를 excuse me라고 했는데요. 뭐라고요? 네. 키워드를 excuse me라고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예상 질문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돌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때 좀 차분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질문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여쭤보면서 좀 문제를 풀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재님께서 이게 뭘까요? 제 키워드는 입장 전 복귀였습니다. 제가 코딩 테스트를 딱 치고 나왔을 때 한 문제를 정확히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면접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니다. 차라리 그 문제를 왜 틀렸을까? 틀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면접에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면접위원님께서 바로 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틀린 의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코드를 썼던 의도를 좀 설명을 드린 게 그래도 다행히도 좀 감사해 봐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면접 직전에 그걸 신경 쓰면서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이건 진짜 약간 데스티니 아니에요? 그죠? 승희님, 데스티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데스티니. 데스티니. 오케이, 데스티니. 데스티니인 걸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나님. 제 키워드는 사실 검증이고요. 분명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거를 자소서로 풀어낸 게 맞는데도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원자님은 땡땡땡을 하셨던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버벅거리게 돼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한 5초 정도 잠시 이렇게 끄덕이면서 약간 생각을 하고 바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초 동안 이제 머리에서는 어떡하지? 뭐라고 하지? 약간 이렇게 좀 굴러가는 당혹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당혹스러움을 그럼 포커페이스 하신 거잖아요. 일단 웃으면 돼요. 웃으면서. 안나님, 예쁜 미소 보여주세요. 이렇게 웃었다. 생각이 안 날 때는 일단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라.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죠. 근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당혹스러웠던 경험까지 네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를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심평원 취준 꿀팁을요. 영끌해주세요.
자,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고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 있죠. 지금 키워드 한번 써주시면은 우리 또 미래에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계속 진행을 해보니까 이 키워드 쓰실 때 진짜 약간 진심으로 써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기억이 막 떠오르시죠. 얼마나 힘들었어. 자, 바로 쓰셨어요, 우리 민재님은. 키워드! 오픈 채팅입니다. 오, 오픈 채팅! 사실 저도 이 오픈 채팅이 있었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 교육 때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심사평가원은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이제 지원 당시부터 합격했을 때까지 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활용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 채팅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 오픈 채팅을 이은 우리 또 안나님. 저는 조금 많이 썼는데요. 자소서는 얼마나 열심히 써야 되고 자격증은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준비가 많았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소서로만 일단 합격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격증은 1부터 10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를 준비 못해서 이번에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격증을 9개만 준비해도 내 경험이라든지 그런 소재들을 잘 살려서 자소서의 비중을 높인다면 실제적으로 서류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두 번째는 면접 스터디인데, 이 면접 스터디를 어디서 구하는지는 아까 전산직 분께서 말씀하신 오픈 채팅 이걸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카톡에 들어가서 심사평가원을 치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몇백 명이 들어가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 이제 그 방에 들어오게 되면 전년도 기출 자료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면접이라든지 준비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 저도 면접 스터디원들을 만났고, 실제로 면접 스터디하면서 서로한테 피드백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 정리인데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한 20개 정도를 준비를 했었고, 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럼 이거는 이거랑 연결을 시켜서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너무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제 경험에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꿀팁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가지나 지금 나눠 주셨어요. 근데 오픈 채팅방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혹시 알려주셨나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승희님. 저는 키워드로 히라 데이터와 해방일지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히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이다 보니까 이제 학위 과정 중에 심평원 데이터를 쓰셨던 분이시라면 그 경험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히라 데이터 변수, 히라 데이터의 강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시면 앞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쓰실 자료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해방일지는 저마다의 해방일지가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실무적인 거를 많이 팁을 주셔서 전 심리적인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가끔 가족들, 친구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희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정희님도 아까 진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누고 싶으신 게 많으신가 봐요. 저는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격증 미리 준비하기인데요. 제가 운이 좋게도 정말 취업을 빨리 한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격증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자격증이 부족하다는 걸림돌이 없어서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심사평가원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미리미리 자격증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NCS 집중 공략인데요. 1부에서 그 필기시험 준비할 때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서 NCS를 정말 열심히 팠거든요. 저는 한 권을 연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아예 체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접 스터디 필수입니다. 저도 아까 소개된 오픈 채팅방에서 면접 스터디를 구해서 면접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미래의 동기가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꼭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시면 함께 발전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면접 스터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마무리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소감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정희님부터. 사실 맨 처음에 인터뷰 제의를 받았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한번 용기 내봤습니다. 모두 심사평가원 준비 열심히 잘 하셔서 원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심평원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동기로 들어온 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정말 이렇게 입사하게 된 것도 행복한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미래의 전산직 분들과 함께 더 즐거운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희 함께 이 심사평가원의 전산을 잘 개발해서 국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보고 싶습니다. 같이 해봐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취준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나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부여잡고 심평원에 오셔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심평원을 목표로 한 이유부터 최종 관문인 면접 준비까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평원의 목표를 두고 계신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드리는 화이팅을 외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힘차게 시작할 이 회사 생활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